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. 늦은 밤입니다. 심야 방송 마지막 방송이고 마무리하고 저도 치겠습니다.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. 오늘 몸도 상태도 안 좋은데 여리저리 뭐 뛰어다닌다고 거의 녹초가 될 뻔인 것 같아요. 지금 뭐 거의 멘탈이 제가 지금 나갈 뻔한 것 같습니다. 멘탈이 왜 이렇게 휴일이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. 여기저기 뭐 할 일도 많고 사람도 만나야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늦었네요. 보니까 지금 좀 주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 방송을 하고 저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편히 쉬시고 내일 또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. 일단은 그 이번 주에 그 국내 증시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우려가 커요.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고 그 한미 정상회담과 중국 상하이 그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서로 교차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지금 그래서 26일이죠. 26일에 예정된 그 한국은행의 그 금융통화위원회 그게 좀 있고요. 지금 또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의사로 공개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이 좀 확대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. 변동성. 금토업계에서도 전망한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대략 2,500에서 한 2,650선으로 현재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. 일단은 20일 날 그 한국거래소에 보면은 그 이 코스피가 지난 20일 34.73포인트 정도 상승해가지고 2,638.97로 장을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물가 상승 때문에 인해서 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급락을 해버리더라고 계속. 그래가지고 이제 미 증시가 이제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. 결국 그 여파가 이제 국내 증시까지 와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여기 또 중국에서도 상하이 그 봉쇄 조치 완화 등 그런 긍정적인 소식이 약간 들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막판에 이제 후반에 약간 상승폭을 좀 키웠죠. 한 주 동안 그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7,396억 정도를 이제 순매도를 했고요. 지난주 순매수로 전환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3,523억 정도를 사들이면서 한 주 내내 이제 사자를 이어간 겁니다. 코스닥은 한 26.80포인트 상승해서 879.88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. 이번 주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향후 이제 금리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어요. 지금 보니까 그 금리의 움직임은 환율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들을 아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오는 26일에 그 분이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그 주관하는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. 한국은행 그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폭이 한 25bp가 될지 50bp가 될지 주요 관건이 될 것 같아요. 한국도 지금 난립니다. 저렇게 금리 올려버리면은 지금 대출이나 여러 가지 하신 분들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. 하여튼 26일에 그 미국에서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5월 회의록을 통해서 금리 인상이 한 75bp가 될지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. 또 향후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그 연준 위원들의 의견 확인이 또 필요가 합니다. 하여튼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도 증시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미국의 그 실물 경기 지표 호조에도요 부진한 그 소매기업 실적이 발표되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는 등 여전히 증시가 불확실성은 높다. 아직까지 불확실성하다. 그렇게 됩니다. 아주 안 좋은 단어야, 불확실성. 그 저가 매수 반등이 이제 예상되겠죠. 또 저가 매수. 그 인플레이션 그 우려 사이에서 완전 줄다리기 타면서 6월 FOMC 전까지 변동성이 좀 이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코스피가 바닥을 막 다지면서 이제 대형 성장주들은 이제 실적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이제 결정되겠죠. 그리고 인플레 관련 그 주식들은 고점을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 4월에 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.3%가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그 신호를 보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. 하여튼 업종별로 한미 정상회담 관련 테마가 관심 받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는 증권사도 있고 일단은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안에 따라서 반도체, 자동차,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의 모멘텀을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. 또 우리 기업들의 그 대미 투자, 이 대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현지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, 그리고 각종 보호무역 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 여부가 관전 포인트겠다.
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뭐 바이든이 왔기 때문에 그 여파가 좀 있을 겁니다. 이렇게 또 한 주가 또 이제 흘러갈 것 같고요.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. 금요일 날은 뭐 코스피 그래도 올랐는데 또 이제 내일이 상당히 궁금하겠죠. 내일 어떤 또 퍼포먼스를 보여줄지. 내일은 아무래도 약간 좀 횡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. 그 미국도 보니까 토요일 날 쫙 빠졌다가 다우도 쭉 올라갔어요. 그래도 막판에 나스닥도 막 바닥 치더니 그래도 다시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 마이너스 0.3%로 빠졌고 또 폭락하는 줄 알았지. 다들 놀랬지. 또 S&P도 마찬가지야. 쭉 흘러가다가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그래도 0.01% 참 아주 기가 막히다 차트.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. 근데 유럽은 올랐더라고. 영국도 한 1.19, 프랑스 0.2, 독일은 0.72% 정도 상승을 했더라는 거죠.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토요일 날 보니까 0.27% 정도 빠졌어요. 보니까 아직까지는 영 비실비실 됩니다. 비실비실 돼서 근데 내가 볼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거의 뭐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. 이제 바닥이 거의 한 2,800대, 한 2,754까지 가긴 내려갔지만은 2,800선에서 정리되지 않겠나 하는데 하여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2,700 최대는 2,700까지는 갈 것 같아. 그리고 그 환율이 조금 이제 빠졌습니다. 1273원, 한 5원 정도 빠졌고요. 달러 일본에는 123.93엔이고 좀 빠지고 유가는 110.28달러다. 일본 엔화가 995.58원 좀 떨어졌죠. 유로화는 1344.54원 좀 빠지면서 내렸고 중국 위안화가 좀 오르더라고. 벌써 많이 올랐어요. 190원이야.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휘발유 값도 또 오르기 시작하네. 1985.32원. 근데 웃긴 게 휘발유 값보다 경유 값이 더 비싸. 이제는 경유값이 예전에는 항상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지 않느냐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. 경유값이 더 비싸고 오늘 국제금값은 1842.1달러고 국내 금값은 75,310.07원 이렇게 또 금값은 올랐습니다. 10년물 국채 금리는 그래도 좀 빠졌어요. 2.788, 2.8대에서 쭉 흘러내려왔는데 그래 다행입니다. 좀 더 내렸으면 좋겠다. 한 2.7에서 다시 또 2.6까지만 내려가주면 좋겠는데 하도 금리가 유동쳐요. 보면 이렇게 좀 안정성이 없어.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미친 듯이 막 뛰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상당히 불안정합니다. 아직까지도. 선물도 보니까 다우도 조금 올랐어요. 0.09% 올랐고 S&P도 0.09 좀 올랐습니다. 그리고 나스닥이 좀 빠졌어요. 0.35% 하락이고 그리고 러셀도 0.58% 빠졌고요. 독일은 1.24%, 프랑스 0.43, 영국은 1.36, 유로 1.05, 이탈리아 0.28. 유럽은 소폭 상승했네요. 보니까 미국은 쭉 빠졌다가 다시 약간 반등을 하겠는데 낙폭을 좀 줄였고요. 삼성전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68,000원 선에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68,000원에서 한 69,000원 사이에서 놀지 않겠나 합니다. 더 이상 떨어지기는 좀 힘들 거예요. 이제는 좀 반등을 하지 않겠나 봅니다. 68,000원에서 한 69,000원 정도. 그리고 우선주도 한 67,000원까지 갔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61,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놀지 않겠나. 거기서 위아래로 놀겠죠. 약간 좀 횡보하면서 그렇게 보여집니다. 일단은 뭐 내일은 좀 오르지 않겠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뭐 오르든 떨어지는 간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. 요즘 하도 이제 막 단련돼 가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좀 사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냥 관망하고 여러분들 그 맡겨진 일, 주어진 일, 응? 본업, 생업에 충실하면 됩니다. 계속 뭐 주가창 쳐다봐봐야 주가도 오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계좌가 막 플러스 되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. 열심히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. 이게 뭐 주식 투자가 너무 메인이 돼서는 안 돼요. 아직까지는 뭐 전업 투자자들 아닌 이상은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투자로서의 그냥 일종의 서브로 봐야지. 뭐 본업까지 뭐 팽개치고 내팽개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 가지고 투자할 때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. 이 고민하는 자체가 좀 쪽팔리는 겁니다.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뭐 댓글을 보면은 나이에 맞는 댓글이 아니야.
나이는 꽤 성인이 되는 것 같은데 댓글 다는 수준이 아직까지도 좀 있어요. 좀 보기 좀 흉한 분들이 있던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대방도 다 보니까 좀 하려면은 좀 재미있게 좀 써주시든지 아니면은 좀 뭔가 여러분들 심오한 그런 댓글을 써주시든가 뭐 경험담도 좋고 하는데 이거 분명히 이거 경험담도 이거 초딩도 아니고 뭐 그런 수준의 그런 댓글을 들어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좀 짜증이 확 나더라고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나이는 다 이게 많으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왜 그런지 그런 사람 믿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. 뭐 얼굴 보면은 그렇게까지 행동 안 할 사람들인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온라인이고 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멘트 같은 거, 메시지를 좀 많이 남겨주세요.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어려울 때 같이 힘이 되는 그런 투자자, 그런 삼전 동지가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. 아유, 여기까지 할게요, 여러분. 고생하셨어요. 하여튼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굿나잇.